인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위기관리 전문가 아산의 경제위기 전망권이 반드시 정부와 중앙도와 해결을 해서 여러분의 주름살을 펴드리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모 후보는 지역 앞에 5천억 발행한다고 얘기하죠. 5천억이 아니라 필요하면 1억이라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전남권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전남권을 지내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전환기 선생을 모셔야 되니까 다 못한 얘기 나중에 하기라고 자하군요. 우리 전환기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쪽 좀 옮겨오시죠. 제가 이쪽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전환기 씨. 네. 살려보겠다고 전국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제는 그래서 울산 가서 또 집회하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또 외치고 왔습니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그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지 않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각하 기각을 시키고 직무복귀시키고 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다. 그 이념 하나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에 왔습니다. 바로 3일 뒤에 있을 4월 2일 재보궐선거 아산시장 우리 국민의힘 후보 전망권 후보 지원 유세 왔고 당선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아산 도착해서 그 전에 우리 좀 지원 뉴스에 나왔던 분께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산 잘 아느냐 자주 와봤느냐 하길래 제가 전에도 왔었고요. 최근에 왔는 것은 10개월 전에 왔었습니다. 그때 아산 시립 도서관에서 제가 강연을 하러 왔었어요. 그 강연 왔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게요. 그 지금까지 전환길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 중에서 그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산시 시립도서관에서 강연했는 내용인데요. 조회수가 2천만 건이 넘어요. 그 2천만 건이 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바지 입고 있는 건데 진짜 열린 강사 이래가지고 제가 자꾸 열린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 자꾸 이 녀석이 한번 볼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처음 오고요. 아산시는 사실은 또 우리 충무공예 도시 아닙니까? 이순 장군 바로 또 우리 산소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곳이고 역사 속에서는 또 우리 온양온천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참 너무나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하고 아산 사이에 역사가 바뀌는 것이 계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KTX 천안 아산역이 생기고 난 뒤에부터예요. 그래서 서울하고 아주 가까워졌고 근데 그렇게 생기면서 제가 인구를 보면은 아산 인구가 몇 명이고 천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아산시 거의 70만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천안 옆에 있는 게 아산인데 그러면 아산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사적으로도 바로 왕들이 여기에 온천 많이 왔던 곳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아산시가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지방 현재 아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 후보를 선정하고 내가 투표할 때는 그 인물을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물을 보면은 제가 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뭐 같은 전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호 2번 정만권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저도 빨간 오늘 그 마을하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현재 정만권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산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당선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후보들 중에서 중앙에 힘 있는 당에 그 지역의 시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역 발전 정책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가지고 지방 정책과 발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안보다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지역에 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덧붙여서 전만권 후보님이 보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국장을 지내셨죠. 옆에 거를 잘 알아요. 천안시에 또 부시장 하셨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천안에 이런 발전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아산에 이걸 하면 더 잘 되겠다.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우리 아산시장 후보로 나온 우리 저는 전만권 후보가 어떤 타 당의 다른 당의 후보보다도 저는 가장 이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제가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만권 후보께서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반 절반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되면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정국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1, 4분기가 지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틀 전에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의 통계에 의하면은 올해 대한민국은 실질적 경제 성장률이 0.9% 예상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올해 성장률이 1%에 머문다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에 지하자원 하나 안 나고 석유 하나 없는데도 이만큼 풍요롭고 먹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훌륭한 지도자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시켜서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것도 미국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지금 현실은 북한 보십시오. 저 위에서 나만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공산당은 안 된다 해서 자유를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경제성장 이번에는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 성장의 가도가 원래 지금 탄핵 정국에서 멈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관세 정책 부과한다 그러고 중국은 또 오갈 곳이 없으니까 남한에다가 지금 현재 친중 정치, 친중 경제, 친중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홍콩, 중국의 속국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한국 속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 저 정과 사범에 저런 흉악한 사람이 현재 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한다 보니까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억울하게 체포, 구속. 전만권!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의 이웃사촌 홍성예산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1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먼저 얘기해버려요. 역시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벌써 2월 26일 날 최후 변호는 끝났어요. 그런데 한 달간 능제 동안 지금 평의도 할 게 없대요. 근데 선고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선거 우리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뭐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6명이 찬성하면 이제 예전에 인용이 되고 파면된다면은 6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자기를 밀어붙였던 뭐 우리 알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까지 빌어 넘은데도 불구하고 6명이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을 못 시키는 거야. 이대로 가면 뭐죠? 6명이 안 되니까 피락이 돼서 윤석열 직무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미친당이 돼가지고 지금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틀 전에 6명이 안 되니까 그거 맞추려고 40명을 임명시켜가지고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법적으로 온다니까 지금 이럴도 저럴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돼서 지금 그저께는 우리나라 이제 직무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시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최상목도 또 탄핵하겠다 그러고 또 장관들 이쪽 국무위원들 전체를 탄핵시키겠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만저만 위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지금 경찰청장도 없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뻔히 답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을 파면하려니까 6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도 안 하고 선고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될까?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간에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빨리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직무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 생각에 조만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직무 복귀한다 치고 그러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기존처럼 이제 정책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까지 가봤고 민주당의 민낯들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우리 탄핵 정부 소유 드러난 게 많죠. 공수처도 무썩어 빠졌고 서부지법도 그렇고 사법부 카르텔, 좌파 카르텔 그리고 선관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강력한 이런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지방에서도 스포트를 해줘야 중앙에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아산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후보 전만국 후보가 당선이